소크라테스가 70세 요때 아마 고발을 당했어요. 고발을 당하고 그러고 법정에서 유무죄에 대한 재판을 하고 또 유무죄 재판을 하고 또 법정에서 형의 확정에 대한 또 사형이 확정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독재를 마치는 요 고발을 당하고 법정에서 또 유무죄에 대한 어떤 변명을 하고 법정에서 이 사형을 당한 요게 하루 만에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당하는 요 지금 어때가 한 70세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 많은 다수로부터 고발을 당했을 때 소장에 그러니까 제가 소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소장이 악행을 한다며 천상의 일을 사색하고 지하의 일을 천착하며 나쁜 일을 좋은 일처럼 만드는 자다. 세 번째, 국가에서 지정하는 신을 믿지 않는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신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친다. 다른 사람에게, 특히 젊은 사람에게도 가르친다. 이런 제명입니다. 이러한 소장에 의해서 고발을 했을 때 많은 다수가 이렇게 소를 제기하고 법정에서 유무죄로 판단이 됐는데 유죄가 됐죠. 유죄가 되고 다시 요 형을 고함에 있어가지고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때에서는 이 고발자가 지금에서는 이러한 공소제기라든지 이런 건 검사가 하지만 요 당시에는 검사라는 이런 제도가 없고 고발을 하게 되면은 법정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가 판단되면은 이 고발자가 사형이라든지 징역형을 갖다가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 고발자가 그 사형이다, 징역형을 요구를 하면 다시 법정에서 판단을 해서 형을 확정시키는 이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소크라테스를 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을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단순한 이러한 소장으로 인해 가지고 고발을 했겠습니까? 이 이전에 고발 70세 이전에 있었던 소크라테스가 어떠한 행동을 했었으며 요 이전이면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법정에서 지금 이렇게 일어났던 요 이전이라고 하면 약 25년 전이나 30년 전에 아마 되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소크라테스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는 이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적개심을 가지게끔 만들었던 그 이유가 뭐냐? 한 25년 그때로부터 변명 법정이 열리는 요 이전에 25년 전 내지 30년 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70세에
사형을 당해서 독표를 마시고 죽었으니까, 약 한 70세니까 막, 이전에 한 30년 정도를 빼면 한 40세 정도 되겠죠. 40세 되는 이때에 아마 아테네에서는 현명하다라는 것이 현명하다. 누구와 누구보다 현명하다라는 것이 상당히 그 사람들에게 관심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친구인 가이레폰이라는 친구가 어디 갔느냐면 델포이 신전에 갔습니다. 델포이 신전에 가서 어떻게 물었느냐면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가이레폰은 이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크라테스만큼 현명한 사람이 없다고 나름대로 판단했겠죠. 그렇지만은 자기가 보는 관점보다는 이 델포이 신전에서 한 신탁을 한 구해갔습니다. 신탁이라는 델포이 신전은 아폴로 신을 모시는 신전인데, 요 신전에 가서 여자 사제에게 물었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아테네에 있느냐 하니 이 델포이 신전에서 여자 사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했습니다. 소포크레스는 현명하다. 소포크레스는 현명하다. 에우리피데스 사람 이름이죠. 에우리피데스는 소포크레스보다 더욱 현명하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많은 가운데 가장 현명하다. 이 말이 소포크레스는 현명한 사람인데 소포크레스보다 에우리피데스는 더욱더 현명하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냥 현명하지만은 소크라테스는 만인 가운데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친구 가이레폰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가이레폰이 소크라테스에게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델포이 신전에 가서 이렇게 신탁을 구해보니 이 신탁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소크라테스는 네가 만인 가운데서 가장 현명하다 하더라. 그러니 소크라테스가 그것이 신이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신이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만인 가운데서 가장 현명하냐. 그래 내가 현명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명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더 현명하냐. 그러나 그것은 신이 말인 것이니까 여기서 깊은 생각이 잠기다가 그렇다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 내보다 더 현명한 사람을 찾아갔어. 그 사람이 내보다 더 현명하다라는 것을 신에게 반박 자료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신탁을 구하고 소크라테스가 처음으로 신이
신탁을 받은 그것에 대해서 실험을 하러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간 것이 정치가였습니다. 정치가에게 갔는데 정치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치가가 뭐를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나는 정치가보다 내가 더 현명하다는 걸 알았다. 그럼 무엇을 알았느냐? 나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데 정치가는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치가를 찾아가고 두 번째는 시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시인을 찾아가니 시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시를 쓸 때 좋은 구절을 많이 내는데 그 좋은 구절이 어떤 영감에 의해서 그 구절을 내는 것이지 실제로 그걸 알아서 그것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종의 정정이와 같은 신들린 사람 같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장인을 찾아갔습니다. 이 장인도 마찬가지로 시인과 마찬가지로 장인도 내가 하나의 그 기술이 좋다라는 걸 가지고 그 기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에 대한 것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더 찾아가서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한 바에 의하면 또 기타 네 번째 기타라는 사람을 찾아가 봤죠. 이렇게 찾아가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은 그 신탁은 논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탁이라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만인 가운데 가장 현명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에게 반박 자료를 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 반박 자료를 가져갈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명성이 높은 사람은 가장 어리석을 뿐이며 여기서 이제 결론을 얻은 것이죠. 가장 어리석을 뿐이며 그다지 존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명성이 높은 사람보다 더 현명하다라는 걸 알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정치가라든지 시인이라든지 장인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명성이 높은 사람이죠. 이러한 정치가 시인, 장인, 기타 이 사람들은 사회의 지도층이고 명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 명성이 높은 사람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요 위에 어떤 농부라든지 단순한 노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명성이 높은 사람보다 더 현명하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하나를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세 분류로 되겠죠. 명성이 높은 사람, 명성이 낮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 명성이 낮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소크라테스가 있겠죠. 요 세 분류로 되겠죠. 요 세 분류로 되겠죠. 그럼 명성이 높은 사람, 명성이 낮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이 명성이 높은 사람이 명성이 낮은 사람보다 더 현명하지 못하다고 했으면
이 소크라테스하고는 어떤 관계냐 하면은, 지금 명성이 낮은 요 노동자라든가 농민이라든가 요 사람들이 요렇게 자기는 있는데 요 명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 옆으로 그냥,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길로 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요렇게. 즉,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요 범위 안에서 명성이 낮은 사람이 어떤 더 현명해지려고 하면 요 범위 안에서 더 높아질 수가 있는데, 요 명성을, 요 범위를 벗어나서 이 명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웃이라는, 이 밖으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것을 이야기하면, 명성이 낮은 사람은 소크라테스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요 단계를 올라갈 수 있는데, 명성이 높은 사람이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올라가려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더라는. 다시 말하면은, 명성이 낮은 사람은 소크라테스와 같은 지혜를 가지려고 하면 여기서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명성이 높은 사람은 이 명성이 높은 이쪽에 요까지를 가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하나의 단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것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소크라테스 요 위에서 있는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요 위에 있는 사람은 명성이 낮은 사람도 알고, 명성이 높은 사람도 알지만은, 안다라는 건, 소크라테스는 그러면 요것을 갖다가 A라 하고, 요것을 B라 하고, 요것을 C라고 할 때, 이 소크라테스의 C는 명성이 낮은 사람의 마음도 알고, 명성이 높은 사람은 얘가 안다는, C는 A하고 B를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명성이 낮은 사람은 누굽니까? B는 A가 긴가 하면서 어느 정도의 A는 약간 조금 알지 아는데 B도 약간 조금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A는 B는 아는데 C는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현명하다라는 C는 A도 알고 B도 알고 또 자기 자신이 C도 알겠죠, 그죠? 그런데 B는 A도 약간 뭔가 깊이 있는 것 같으면 A도 약간 아는 것 같고 B 자신도 약간 아는 것 같고, 그리고 C도 약간 아는 것 같고, 여튼 이 미완성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A는 B는 아는데 C는 완전히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A도 자기 자신도 잘 모른다는 겁니다. A도. 그래서 그러면은 B는 C에 대해서 약간 아는 거 이것이 더 분명하다는 겁니다. B는 C에 대해서 약간 아는 것이 분명한데 이 A는 C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말하면 소크라테스는 이 명성이 낮은 사람과 명성이 높은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만은 명성이 이 높은 사람은 소크라테스를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 이 명성이 높은 사람은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니까 여기에서 뭐냐, 이질감이 있습니다. 하나의 적개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크라테스가 이러한 명성이 높은 사람들이 그 지도층 아닙니까, 그죠? 이 지도층인데 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느꼈던 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러한 신탁을 받고 이러한 정치가 시인, 장인, 기타의 사람들을 약 30년간에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본 결과에 의하면은 이러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현명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현명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뭔 말이냐 하면, 모르는 것을 아는 체 한다, 이 말이에요. 아는 체 한다. 요거에 해당하면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체 한다라는 것, 그거는 어느 정도 자기가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면은, 이 명성이 높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이라든지, 명예에 너무 집착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집착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소모시키고, 진정하게 자기의 영혼이라든지, 덕을 쌓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돈과 권력에 자기 자신의 사욕을 채우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욕을 채움으로써 이 아테네라는 국가가 점점 약해지고 또 약해지는 만큼의 이 명성이 없는 일반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다는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 소크라테스가 약 한 30년 동안 이러한 정치가 시인, 장인, 기타 이쪽에 권력을 가지고 명예가 있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돈과 권력을 명예만 덕보다 이러한 것을 추구를 하지 말고 영혼과 덕을 피하라. 이렇게 해서 계속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소크라테스가 아침에 일어났다기보다는 매일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충고를 하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가족들은 돌보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문제는 이 부잣집 아들, 할 일 없는 부잣집 아들들이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정치가 시인, 장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대화하는 것을 할 일 없는 부잣집 아들인 젊은이들이 이것을 따라다니면서 쳐다보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에게 대화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현명하지 못하고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부정한 것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을 경우에 이 부잣집 아들들이 이 명성을 가진 이 사람들을 조롱을 한다든지 또 부잣집 아들들이 소크라테스의 흉내를 내면서 이 사람들에게 그런 대화를 요청했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 소크라테스에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것이 나타나서 부끄럽게 된 것이나 부잣집 아들들이 소크라테스의 흉내를 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기득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잣집 아들들이 그러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소크라테스가 뒤에서 시켰을 거였구나. 부잣집 아들보다는 소크라테스에 대해 가지고 하나의 적기성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야기했을 때 아까 얘기처럼 이 소크라테스가 가지는 이 지혜가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탁을 했을 때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수가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다수의 지혜와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이 뭔가가 다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수의 지혜와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다른 것이 뭐냐? 이것은 아마 양이 적고 많고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과연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소크라테스의 지혜, 소크라테스가 신탁에서 델포이 신전에서 소크라테스의 지혜가 이것이 만인 가운데 가장 현명하다고 했을 경우에 이 소크라테스의 지혜와 다수의 일반적인 지혜의 차이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분명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여기서 이야기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현명한 채 하는 것이지, 현명을 가장 하는 거다 말이에요. 가장 하는 것이지, 진정한 현명은 아니다는 겁니다. 진정한 현명은 아니다. 그러면 왜 죽음이 두렵다라는 것은 현명한 채 하는 것이지 진정하게 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죽음이 나쁘다라는 것을 실제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죽음을 겪어보지도 안 하고 죽음에 대해서 모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이 가장 나쁜 것이다, 서로 악한 것이다, 죽음이 최대의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것은 모르면서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나는 죽음에 대해서는 뭔지 모른다. 그래서 죽음이 악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이 사람보다 나는 죽음이 두려움이라든가 악이라는 건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죽음이 과연 두려움인지 악인지를 판단하지 않는 내가 죽음에 대해서 두렵다고 한다든지 악이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더 현명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생사가 있을 때, 사실상으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죽는 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인간뿐만이 아니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는 것은 두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이 두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이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인데, 소크라테스는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왜 두렵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은 두렵다는 모르면서 아는 채 하는 겁니다. 죽음이 악이라는 것도 죽음이 왜 나쁜 것이냐? 죽음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겪어보지도 않는데 왜 그것은 악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렇다면은 이 죽음만 가지고 가는 거거든. 우리 사람이 생활하는 것 중에서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아마 소크라테스는 많은 생각을 이렇게 겹겹이 하게 되겠죠. 뭐 어떤 밥을 뭐 어떤 생각을 한다든지 걷는 거라든지 또 어떤 정치적인 거라든지 또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생각을 이렇게 얽고 들어가 가지고 맨 마지막에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이라는 죽음이다. 그러면 이 단순한 죽음뿐만 아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이 속에 뜰 것 같다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그러면 이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삶이라든가 어떤 것에 대해 가지고 다 이걸 겪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죽음까지도 어떻게 보면 죽음을 초월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일반 사람들은 조그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빨이 조금만 흔들리더라도 두려움이 생기고 길 가다가 어떠한 것을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두려움을 느끼는데 이러한 두려움을 조금씩 이렇게 가다가 죽으면까지 두려움 자체도 이걸 갖다가 이렇게 들고가지고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겠죠. 다시 말하면은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물이다고 물이면은 이 바다로 빼서는 이 밑에 바닥이라는 겁니다. 이 바닥인데 사실상으로 이 위에서 이 밑으로 바닥을 쳐다볼 수가 없겠죠. 물이 이렇게. 그런데 이걸 똑같이 이 밑에까지 다 본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그 두려움에 대해 우리가 어떤 사고를 했을 때, 어떤 뭐 사고 생각한다든가 뭔가 했을 때, 그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판단을 흐리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어떤 두려움이 생기면은 더 이상 생각이 멈추고 사색이 멈추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밝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사라져가지고 밝아지는 것인데 사실상으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소크라테스가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제 방금처럼 재판관 중에서 한 사람이 질문 같은 질문이 어떤 거냐 하면 당신이 혹시나 이렇게 해서 사형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것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겁이 나지 않느냐 하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진정으로 덕을 추구하거나 현명한 자는 내가 이것이 어려운 행위냐 어렵지 않는 행위만을 따질 뿐이지 두려워서 이 일을 내가 한다 안 한다를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안 한다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어려운 일이냐 이 일이 선한 일이냐 선하지 못한 일이냐는 그것만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것이지 내가 이 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려운 것이냐 두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하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내가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많은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것은 누구든지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가진 빛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거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사실상으로 우리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몸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 몸에 대해 가지고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보통의 두려움이라고 한다면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소크라테스가 가지는 그 지혜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너무 깊고 너무 높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참 어렵다는 생각은 들겠지만 그러한 지혜를, 그러한 두려움이 없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과 그러한 두려움을 느끼는 이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러면 결국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없다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시종일관 처음과 시작을 밝게 볼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밝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영역이냐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신의 영역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의 신하고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은 내가 사색을 하고 내가 어떤 덕을 쌓아가지고 점점 신하고 가까워진다는 거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장 행복한 거다. 그렇다면은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방금처럼 이 두려움이 없는 이 지혜가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학이라든지 자연과학이라는 게 글자가 들어 과학이죠, 그죠? 수학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뉴턴의 무슨 그런 법칙이라든지 만유 인력이 그러한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하고는 자연과학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인간이 사회생활에 어떤 적용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거, 어떤 도덕적인 거, 그거하고도 다른 지혜다. 그럼 방금처럼 자연과학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사회에 적용시키기 위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어떤 가정교사라든지 교사가 교육시키는 그러한 지혜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는 그러면 그 전에 그리스에서는 탈레스라든지 이런 만물의 척도는 물이다. 또 물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만물의 척도는 지수화풍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지수화풍이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자연과학에 속한다. 이러한 자연과학에 속하는 이쪽의 철학적인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만물의 척도는 물이다. 지수화풍이다. 이렇게 어떤 지혜나 현명한자로 적응시켰고 또 그렇게 판단했고 또 어떤 사회에 적응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가정교사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지금까지의 어떤 지혜를 이야기했는데 소크라테스 이때서부터 이러한 지혜가 아니고 결국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처럼 이러한 지혜. 그럼 이러한 지혜하고 다르게 굳이 이름을 붙인다고 하면 인간에 의하여 획득할 수 있는 지혜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지금까지의 소크라테스의 그 인선은 예전에 쓰는 자연과학이라든가 어떤 인간이 사회에 적응시키